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페미니즘이 주목받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일부 과격한 여성단체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던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것은 2016년 페미니스트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일 겁니다. 당시 페미니즘 바람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아내와 딸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고 여성계 인사들이 대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았죠. 근데 이 문 대통령 지지층이 최근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박 시장의 잘못 여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침묵, 아니 편들기가 여성들을 실망시킨 겁니다. 미국 CNN조차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7월 16일 보도인데요.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에 직면했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페미니스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페미니즘이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나 사상을 뜻합니다. 근데 국내 여성운동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페미니즘은 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쓴 것은 여성계의 지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죠. 한국 여성운동의 뿌리, 주류는 민주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운동의 데모라 할 수 있는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정치적 동지였죠. 그리고 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낙균 현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런 분들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정치의 맥을 민주당에서 이어갔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 사태에 대한 침묵을 강요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언 유착에는 그렇게 거세게 공격을 하더니 박 시장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여성 정치인, 성별만 여성이 아닌 젠더 문제에 앞장서는 의원은 누가 있을까요? 여당의 대표적인 여성계 출신으로 남인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냈고 3선이고 당 최고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서울 송파입니다. 강남 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어서 큰 소리 좀 칠 만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 주목받은 건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코치했죠. 윤미향 도우미를 자처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성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사선 김상혜 의원을 국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섰죠, 일단. 그리고 여성계 주류인 이화여대 출신은 아닌데 당내 여성 의원들의 정신적 지주격인 인재근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여성 다선 의원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엮여 있는지 제가 예전에 이 채널에서 윤미향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화여대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윤미향 의원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중심에 남인순 의원이 있죠.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인순 의원 보좌관 아니었습니까? 여당 내 여성계 인력 풀이 굉장히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젠더특보 신설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겠죠. 근데 이 젠더특보가 사건 직전 박 시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하신 것 없냐 이렇게 얘기했죠. 권력자가 여성 비서에게 속옷 심부름 시키고 자기 사진 보내고 이게 실수입니까? 의도적인 거죠. 젠더특보라는 사람이 실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젠더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생 일해온 여성의 권익보다
권력이 더 큰 가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운동을 지금의 여건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수자인 여성을 보호하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여성운동입니다. 근데 그 주체들이 이미 이 사회에서 아쉬울 것 없는 주류, 기득권층이 돼버린 겁니다. 이 남인순 의원 같은 분이 야권에 있을 때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 작은 사건이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권력의 단맛을 보고 나니까 힘없는 말단 여성의 권익은 다수를 위해서 희생돼도 되는 가치가 아닌가, 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실망스러운 여성 국회의원 또 있습니다. 여당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이분 서울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를 지냈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이죠. 여성 문제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권인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고문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분이죠. 근데 그때 박원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은 인연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권 의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여성계에 할당된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특정 여성 정치인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보다 유명한 여성 정치인들, 추미애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은 여성계를 대표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영역이 따로 있었고 젠더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단체 출신이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이런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페미니즘 관련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성폭행당한 여성을 가해자와 결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모두가 만족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피해자만 빼고 모두 만족했습니다. 너 하나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힘없는 이제 여성 한 명만 희생하면 주변인들 모두가 원래 보통의 잘 나가던 이런 삶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명이 희생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고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다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 버려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